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3월 오바마 행정부는 텍사스주 남부지법이 판결한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시행 중지 결정에 긴급 효력 정지 처분을 신청했는데요. 항소법원이 지난 26일 이 정지 신청을 기각 판결했습니다. 게다가 오바마 행정부가 상고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당분간 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26일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월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이 판결한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프로그램 시행 중지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 효력 정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상급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확대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및 부모 책임 추방유예 조치를 이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날 3인 재판부는 지난 3월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긴급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를 비롯한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히면서 연방 대법원 상고를 고려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책 전문가들은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이 항소법원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만큼 기각이 예상됐었다며 임기 후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이민개혁의 정체로 오바마 대통령이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에는 퀸즈 리들렉에서 기념 퍼레이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진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선두에 서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이한 어제 퀸즈 주민들이 노던 블러버드 선상으로 모여듭니다. 모두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어제 뉴욕 퀸즈 주민들은 섭씨 28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밖으로 나와 퍼레이드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퍼레이드에 참석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선두에서 행진을 이끌며 성조기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시민들과 스스럼 없이 포옹하고 악수를 나누며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과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 등의 정계 인사들도 참석한 가운데 뉴욕 한인회와 제한군인회도 함께 행진하며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했습니다. 퀸즈 주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조기를 흔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또 메모리 데이에 이렇게 정말 이 뉴욕시에서 행사를 크게 협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A good time for everybody to honor the past soldiers who gave their lives for this country, and it also brings all the diverse cultures of the neighborhood together and makes everybody feel good. 2015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는 뉴욕시 경찰기마대와 군악대, 뉴욕 소방국 등 총 800여 명이 참석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저지의 대형 병원인 홀리네임과 잉그루드 병원, 벨리 병원에서 환자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정확한 피해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서 한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티넥의 홀리네임 병원과 잉그루드 병원, 리치우드의 벨리 병원 등 3개 병원의 의료비 청구를 대행하는 메디컬 매니지먼트사는 최근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연방당국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 회사에서 일했던 한 직원이 환자들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출생 기록 등을 외부에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숫자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홀리네임 병원과 잉그루드 병원은 각각 1,500명의 환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서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 병원을 합친 피해 규모는 총 5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메디컬 매니지먼트사는 서한에서 환자들의 진료 기록이나 의료기관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 등은 유출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환자들에게 개인정보 도용방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아파트의 렌트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렌트비 폭등에도 수요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렌트 고공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민기 기자입니다.
뉴욕시의 아파트 렌트 고공행진이 지속됨에 따라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회사 진로우가 공개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렌트가 작년 대비 4% 상승한 가운데 뉴욕 메트로 지역의 한 달 평균 렌트는 $2,372로 전국 평균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웨스트빌리지 등 아파트 물량이 부족한 맨해튼 일부 지역의 렌트 상승률은 전국 평균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일부 지역의 렌트도 상승했습니다. 아스토리아는 전년 대비 8.3%, 자메이카는 7.8%, 코로나는 6.3%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렌트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수요는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 아파트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맨해튼, 시애틀 등의 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이 비싼 렌트를 감수하더라도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고 있는 등 렌트 상승률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아파트 품귀 현상으로 인해 뉴욕시의 렌트 고공행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내년부터 전문직 취업 비자의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가 의무화됩니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업주는 H-1B 청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청 의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017 회계연도 H-1B 사전 접수에서부터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H-1B 청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매년 4월 이전에 온라인을 통해 H-1B 신청 의사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H-1B 청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단 고용주 사전 등록은 온라인으로 3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양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사전 등록이 마감되면 당국이 비자 신청이 시작되기 전 H-1B 수요를 파악하고 쿼터 한도 내에서 등록을 마친 고용주들을 무작위로 선정하게 됩니다. 단 쿼터가 조기 마감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별합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고용주들의 H-1B 청원서 접수가 간편해지고 연간 $2,300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 불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 단속과 추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민 당국이 범죄 전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단속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세라 살다나 국장은 지난 20일 이민 변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이민자 추방은 범죄 전과 이민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셀다나 국장은 지난해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우선순위제 단속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과 추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이 우선순위제 단속 프로그램은 이민자의 범죄 유형을 분류하고 추방 대상에 우선순위를 두는 단속 정책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른 추방 1순위 대상은 간첩행위나 테러리즘 관련 국가 안보를 위해할 가능성이 의심되는 자와 갱범죄 연루자, 국경에서 적발된 미입국 시도자 등입니다. 또 추방 2순위 대상자는 음주운전 등 심각한 유형의 경범죄 전과 이민자나 강제 추방 후 다시 미입국한 사실이 적발된 이민자 등입니다. 프로그램에는 단순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은 가급적 자제한다는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0년 중단됐던 뉴욕시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의 부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소득도 최고 $500만 확대됐습니다. 제프리 클라인 뉴욕주 상원 의원이 뉴욕시 주택과 코앞, 콘도 소유주에게 최대 $500의 재산세를 환급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주택 소유주에게 재산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2007년 3년간 연장됐다가 2010년 경기 불황으로 시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소득을 최고 $500만 책정했습니다. 이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뉴욕시에 연 $3억 2,700만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클라인 의원은 최근 수년간 뉴욕시는 재산세율 자체를 올리진 않았지만 매년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라인 의원은 새 회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전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욕주의 교사 평가 제도와 관련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낙제 평가를 받은 교사가 1%도 안 됐었는데요. 뉴욕주가 이 교사 평가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보다 까다로운 등급 평가를 담은 새 교사 평가제 초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의 교사 평가 제도는 최우수와 우수, 보통과 무능 등 4등급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교장과 교감의 평가 항목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학생 성적으로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학생 성적이 낮아도 교장과 교감의 평가가 높으면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국은 교장과 교감의 평가 비율을 10에서 15%로 낮추고 대신 외부 감사 항목을 35%로 늘리도록 하는 개혁안을 추진 중입니다. 학생 성적 반영 비율도 5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교사들이 무능평가를 2번 연이어 받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무능평가를 받은 교사는 그 다음 해에 같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하지만 교사노조는 이런 주지사의 방침이 교사들을 해고하기 위한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심지어 연방국세청까지 해킹당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보 보안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개인 스스로도 정보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정기적으로 계좌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땐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